PGS 랩 팀의 팀장 이가원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만 좀 제가 다른 게 불러서 저희는 제가 사실 대본을 준비를 했는데 뒤에 이제 학우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근데 저희 걸 들으시면 다들 노잼이라고 원상 보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좀 제쳐놓고 최대한 즉흥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도 돼요. 조금 절 수도 있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말하니까. 네, 저희 연구 서론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목차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론에서는 연구를 소개를 하고 저희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선행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론 수집한 이론과 1학기 때 진행한 인지 쪽의 그 연구들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요. 연구 내용에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냈는지,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플랫폼을 제작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결론과 그 연구 내용에서의 한계점과 연구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카신과 매틀랩 시뮬링크를 바탕으로 제어 시스템을 연구를 해봤고요. 특히 자율주행상의 그 제어 로직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제어 알고리즘들을 각각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성능 평가를 통해서 자작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어 단계인데 자율주행하면 세 가지 단계로 보통 구분이 돼요. 인지, 판단, 제어가 있는데 인지 판단을 통해서 분석한 뽑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지 판단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1학기 때 진행을 했고요. 센서 퓨전을 통해서 인지 판단을 하는데 센서 퓨전이 뭐냐면 자율주행하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라이다, 아까 여기 다른 팀의 학우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라이다, 비전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GPS로 통해서 항법 데이터도 받고 레이더도 쓰고 초음파도 쓰죠. 여러 가지 센서가 쓰이는데 내가 비전으로 도로주행을 하다가 비가 와서 어두워서 객체가 안 보이죠. 그러면 비전으로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센서로 우선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일을 해라. 난 일을 여기서 못하겠으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센서 퓨전이라고 해서 모든 센서들이 통합되어서 한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센서 퓨전을 바탕으로 인지 판단 제어에 앞서서 인지 판단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객체가 어디 있는지, 객체라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객체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코너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제어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학원들이 자동 제어에서 배우셨던 PID 제어 같은 것도 있고, 제가 그때 공부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써서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고 이 퍼포먼스에 나온 걸 바탕으로 제어 로직을 선정을 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목적에 저희 제어 플랫폼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목표는 지금 자율주행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좀 연구를 해봤고요. 그리고 대회에 나갈 때 그 대회 맵이나 시나리오가 주어지는데 이 특정 시나리오, 뭐 코너링이라든지 S자라든지 그런 코너링이나 이런 주행에 적합한 제어 로직을 개발하기 위함을 목표로 했고, 저희가 매트웍스 툴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블록들을 실제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매트웍스 프로그램이 많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파이썬 코드화해서 그 뒷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코드화해서 제어 플랫폼을 완성한 뒤에 소프트웨어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F1에 나가듯이 피드백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사전 연구 과정에서 인지 판단에 대한 저희가 개발을 먼저 했는데요. 저기 영상 보시면 차도 인식을 하고 차선도 인식을 하죠.
이런 거에서 여러 기법이 쓰이는데 이런 작업들은 이제 비전 카메라가 합니다. 객체를 잡아서 멈출지 말지 피해갈지 말지 이런 로직들을 판단하기 전에 인지를 하게 되고요. 차선을 인식하고 이렇게 버드뷰를 통해서 차선을 그린 후에 이렇게 마킹한 뒤에 내가 차선을 중앙을 유지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여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사용한 기법이 아까 이제 다른 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허프 변환도 있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도 있고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랜색이라는 랜덤 샘플 컨센서스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하는 차선을 위한 그 경향성을 추종을 해서 경향성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차선을 그리는 거예요.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대본이 있는데 재미없어 하실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안 보이는 차선, 점선 있죠? 점선 차선. 점선은 제가 이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레인 피팅 과정인데 이게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예를 들면은 점선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선은 잘 그리거든요. 실선은 잘 그리는데 점선이 발생하면 카메라가 보는 범위가 있죠. 카메라가 보는 범위 안에 점선이 나가거나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경향성을 찾지를 못합니다. 허프 변환이나 슬라이딩 윈도우나 저희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랜색을 사용을 했을 때 여기 한마디로 점에서 아스팔트 지점인 거예요. 여기는 흰색 차선. 그런데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을 해도 경향성을 추적을 해서 차선의 경향을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딥러닝 전의 과정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 경향을 이론화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기법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차선을 인지하고 경로 추종을 저희가 좀 구성을 했는데 경로 추종을 하기 위해서 GPS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항법 데이터라고 하는데 GPS에서 데이터를 쏴주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0,0이 시작 지점이면 1,1, 2,2, 3,3 이렇게 좌표를 하나하나 추종을 해나가면서 경로를 따라가는 거죠. 그걸 이제 경로 추종이라고 하는데 그 경로 추종에 필요한 그 1,1, 2,2, 3,3 이런 것들을 웨이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웨이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GPS에서 받아오게 돼요. 그 항법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경로 추종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좌표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테두리의 점이 저희가 지정해준 웨이포인트예요. 일로 가라. 지점을 딱딱딱 맞춰준 거죠. 카카오 내비 같은 거 써보시면 500m 앞에서 우회전 하시고 앞으로 직진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항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 웨이포인트를 우리가 추정해 나가는 경향을 이렇게 피팅을 한 겁니다. 이걸 선으로 끄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경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최단 경로를 직접 자기가 계산을 해서 경로 추정을 하면 모든 맵이 매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어디가 최단 경로인지 알겠죠. 그거를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최단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전과 라이다와 GPS 여러 센서 퓨전을 통해서 역차도 있죠. 이런 거는 V2X의 기법들이 들어가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알고 인지도 하고 어떻게 피해갈 건지도 전략을 이렇게 짜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센서 퓨전을 통한 인지 판단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픽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저희가 제어를 연구를 한 건데요. PID 제어는 많이 아시죠? 대표적인 PID 피드백 제어인데 이 부분이 종방향 제어에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시내 주행을 50km, 시속 50km로 해야 돼요. 최고 속도가. 근데 코너링 상황이나 이럴 때 감속을 해야 되죠. 도쿄 보시면 서행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30km로 줄여야 되는데 이 목표 속도를 빠르게 추종하기 위한 제어 전략으로 종방향 제어기로 PID 제어기를 좀 선정을 했고요. P 게인, D 게인, I 게인, 비례 게인, 접근 게인, 이 미분 게인을 통해서 오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 저희가 나중에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방향 제어기로는 퓨어 펄슛이라는 알고리즘을 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차에 이 전장 길이가 있죠. 전장 길이를 고려를 해서 코너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RC카나 이런 거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차선의 그 곡률에 따른 계산을 하게 되면 앞바퀴에 대한 계산을 하게 돼서 뒷공무니가 빠진다든지 차선을 이탈한다든지 좀 안쪽으로 돈다든지 이런 오차가 생겨요. 그런 오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퓨어펄슛이라는 자율주행상에서 쓰이는 횡제화 알고리즘을 썼고요. 쉽게 말하자면 뒷바퀴에서 LD 포인트라고 합니다. 루커헤드 디스턴스라고 해서 원하는 지점이랑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를 바탕으로 안쪽으로 추종해 나가서 깔끔하게 이제 횡제어를 하는 그 알고리즘을 그 상황을 설계를 하기 위해 퓨어펄슛 알고리즘을 썼고요.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는 횡제어 알고리즘들은 정답이 사실 없더라고요. 정답이 없고 뭐 MIT나 이런 여러 대학교에서 여러 상황을 가정을 해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많이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런 연구를 한 거고요. 스탠리 알고리즘은 조금 다릅니다. 퓨어펄슛이랑 좀 다른 게 전륜 차축을 기점으로 코너링을 하는 로직을 계산을 해요. 여기서도 루커헤드가 쓰이고 로우 레이트 같은 것도 좀 고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퓨어펄슛과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 두 알고리즘이 횡제 알고리즘으로 많이 연구가 돼요.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썼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MPC 제어인데 모델 예측 제어라고 해서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차가 아까 인지 판단 부분에서 카메라로 차선을 보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차선은 저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코너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눈은 저기를 보고 이렇게 돌면은 내가 지금 코너를 하는 상황이 아닌데 코너링을 해버린 거죠. 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델 예측 제어기를 써서 예측 호라이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번역하면 좀 이상한데 예측 지평이라고 해서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인지 판단에 대한 데이터는 저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간극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모델 예측 제어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은 저기 보고 있는데 저기를 맞춰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저기에 갔을 때 그 거동을 해야겠죠. 그 사이에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러를 썼고요. 여기 뭐 간단한 이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앞에서 연구할 때 이 수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종횡 제어를 설계를 뒤에서 좀 해봤습니다. 결과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대회에 나갈 때 자작 자동차에 대한 그 자작 제어 시스템 설계를 하려면 실제 자동차 제어과 굉장히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하나 선정을 했고요. 여기서 2023년형 아이오닉 5 모델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량 재원들, 전장 정보, 전폭 이런 것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재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메트웍스에서 견적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 맵을 모델링하기 위해 메트웍스에 견적을 요청해서 로드러너라는 이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 시나리오 제작 툴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맵을 만들어서 그 디자이너 툴박스에 익스포트를 해와서 저희가 원하는 맵에서 주행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어기, 저희가 PID 제어기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퍼포먼스에 좀 중점을 뒀기 때문에 목표 속도를 빠르게 추종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이나 이런 건 좀 배제를 하고 전달 함수를 통해서 빠르게 목표 속도 추종해 나가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 설정을 해서 시내 주행일 때랑 그 자동차 그 기능 시험 있죠? 운전면허 기능 시험. 거기서 이제 20km 안으로 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코너링 상황, 목표 시속 7km 그리고 목표 30km 이렇게 코너링 상황에서 감속하는 상황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전달 함수 쓰고 그리고 이제 스레스홀드 걸어서 한마디로 그냥 그 맥시멈과 미니멈을 설정을 해준 거죠. 튀지 않도록 값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오차가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보시면 굉장히 불안하죠. 0에서부터 목표 속도 15km로 추종을 해서 여기 13km로 했습니다. 13km 추종을 해서 다시 감속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과정에서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저희가 개인값을 파라미터를 PID 각각 파라미터를 최적으로 찾아봤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B레게인 P3, I게인 0.3, D게인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깔끔하게 목표 속도를 올리고 감속하는 모습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달 함수를 통해서 좀 빠르게 목표 속도로 가감속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GPS 기반으로 MPC 알고리즘 써서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종해 나가는 그 시나리오를 설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웨이포인트 있죠? 이렇게 GPS 항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웨이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 차가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제어 알고리즘들을 쓴 거고 두 가지 맵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MPC 제어 시스템 직접 개발해봤고요. MPC에서도 샘플 타임과 아까 프레딕션 호라이즌과 컨트롤 호라이즌 이런 파라미터라고 해요.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여기도 파라미터가 있어서 개발 후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 파라미터를 맞춰요. 네,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저희 파라미터를 맞춰봤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파라미터 나와서 빨간색 지점이 웨이포인트인데요. 이 레퍼런스 포인트 따라서 차가 이렇게 추종해 나가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차가 조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제어 알고리즘을 보통 하나만 쓰진 않아요. 여러 가지 제어 알고리즘이 섞여서 통합되는데 저희는 좀 간단하게 구성을 한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깔끔하게 이제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원하는 맵에서 주행하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 퓨어펄슛도 네. 퓨어펄슛도 이렇게 블록 저희가 만들어봤고 보시면 LD 값 이거 안 보이네. LD 값이 3m일 때 이렇게 가장 강건하게 주행하는 모습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스탠리 메소드랑 퓨어펄슛 비교를 했을 때 퓨어펄슛이 좀 더 오차가 적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오차가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퓨어펄슛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종횡방향 제어기로 퓨어펄슛과 PID 제어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파이썬 코드화했고요.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피드백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커브 피팅 통해서 이렇게 아까 보시면 여기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선이 점선인데 렌셋 기술을 통해서 경향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차선을 그려나가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 1학기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GPS 데이터 바탕으로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추종해 나가도록 매트웍스에서 연구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파이썬 코드화했고요. 로스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센서들 적용해서 PID와 퓨어펄슛 종횡 제어 노드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아이오닉 5로 지금 주행을 깔끔하게 하는 제가 영상이 지금 라이센스가 만료됐어요. 라이센스가 만료돼서 이걸 못 받았는데 이렇게 제어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한계점은 저희가 제어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씩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좀 많았고 정확성에 대한 한계도 있었고 아무래도 실제 제어 상황과는 좀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한계점이었고 거기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이 저희가 테스트했던 그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다 만족을 하는 그 주행 목표를 다 만족을 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도록 설계를 하고 좀 더 최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